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AI발 탄탄한 수요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장 하락을 딛고 시간을 폭등 중입니다. 엔스로픽이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가치를 3,800억 달러, 우리 돈 520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리 업데이트 지연 보도에 FTC 조사까지 연이은 악재로 애플 주가가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전, 뉴스프레소입니다. AI로 인한 산업 재편, 그 범위와 강도를 가늠하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재점화되며 뉴욕 증시는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5만 선을 반납, 나스닥 지수는 2% 내렸습니다.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최근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마진 전망이 둔화된 시스코 시스템즈 12%대 내리며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그렸죠. 메모리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압박이 문제였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외신과 뉴스들이 간밤 미증시 급락의 원인을 AI 공포로 지목하는 가운데 이는 하드웨어주의 동반 급락을 설명해주진 못하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무려 6천억 달러의 돈을 투자하겠다 선언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보다 거시적인 하락의 이유, 단기 유동성 약화로 보입니다. 올해 미국인들은 OBBA 법안에 따라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국 재무부는 3월 말까지 8,500억 달러의 자금 확보에 나설 거라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현재 재무부의 연준 내 계좌인 TGA 잔고를 확인해 보면 94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모습인데요. 연준의 영래포가 바닥난 상황에서 재무부의 통장에 돈이 쌓였다. 이는 곧 시중에서 돈이 빠져나갔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일까? 미국인들은 2월 22일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3월 2일부터는 해당 환급금이 미국인들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돈이 증시로 유입되면 지금의 유동성 타이트니스가 보다 해소되리란 예상입니다. 한편 오늘 밤 미증시는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겨야 하죠.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 CPI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JP모건은 근원 CPI의 결과에 따른 S&P 500 지수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비둘기파적보다는 매파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함께 만약 물가가 0.35에서 0.4% 증가할 경우 시장은 중간값 0.5%대 상승할 거란 예상입니다. 애플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 우려감이 불거진 건데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애플 뉴스의 이용 약관 및 콘텐츠 편집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부담입니다. 애플의 뉴스 콘텐츠가 진보 편향적이라는 보고 사례들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AI 시리 지연에 대한 우려까지 주가는 5%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광고기술 회사 엠러빈, 양호한 실적을 내놓고도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현분기 가이던스가 기대를 웃돌긴 했지만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데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지난주 자금 세탁 의혹을 탈피하며 주가가 5일 만에 22% 급등한 바 있기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만큼은 기술 매도세를 피해갔는데요. 마이크론은 전일 HBM 논란을 일축함에 따라 이틀째 강세를 보인 한편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스도 각각 5%대 올랐습니다. 반면 오픈 AI가 세레브라스의 추론칩을 활용한 첫 번째 AI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은 엔비디아의 경쟁 위협으로 다가가며 부담이었죠.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레브라스와 그록 등 AI 추론칩 특화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픈 AI의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엔스로픽. 엔스로픽의 점유율은 19.5%까지 1년 만에 5배나 폭등했습니다. 엔스로픽은 API, 즉 기업들에게 AI를 공급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62%로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B2B 중심의 매출 구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AI보다 수익화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엔스로픽의 300억 달러 자금 조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기업 가치는 3,800억 달러로 평가, 이전보다 2배 상승했고요.
이로써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와 오픈 AI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몸집이 큰 비상장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미증시 시총 2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견주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AI 화물 자동화 도구가 출시되며 트럭 및 물류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화물 운송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랜드스타와 로빈슨 월드와이드 등이 10%대 중반의 낙폭을 기록, 물류 및 운송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IYT ETF가 2.6% 내렸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 캐피털 그리고 카타르 국부펀드가 휴스턴에 본사를 든 우주 스타트업 악시옴 스페이스에 투자했습니다. 악시옴은 약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나사를 위한 우주복 제작, 민간 우주 정거장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간밤 74%나 폭등한 AI 수혜주 Fastly, 빠르게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사명처럼 웹사이트와 앱, AI 서비스가 전 세계 곳곳의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게끔 돕는 CDN, 즉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에 주력합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리비안과 더치브로, 인스타카트가 실적 발표 후 급등 중에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시장의 불안감이 감돌수록 펀더멘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더 강해지나 봅니다. 간밤 3대 지수가 1에서 2%대 큰 낙폭을 보였지만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AI 붐 속에서 확실히 뜨거운 수요를 체감하고 있는 듯하죠. AI 수요가 강력하다는 신호는 명백하지만 그 온기가 각 기업에 깃들고 있는가는 별개일 텐데요. 두 기업 모두 시간외 주가도 10% 넘는 급등세.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웨이퍼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증착, 식각, 검사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TSMC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GPU나 HBM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수혜도 톡톡히 누리고 있죠. 이번 분기 70억 달러가 넘는 매출과 2.38달러의 EPS는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무엇보다 76억 5천만 달러의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놀라웠습니다. 월가 예상치 70억 1천만 달러를 압도했죠. HBM 수요의 급증은 더 많은 고성능 장비를 필요로 하고 이는 어플라이드 머티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엔비디아 등 AI 칩 제조 장비 매출 비중이 40%로 상당히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겪은 아픔이 싹 씻기는 실적이었죠. 지난 1년 새 80% 넘게 오른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상승 탄력을 더하면서 13%대 급등 중입니다. AI의 온기가 살려낸 두 번째 종목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한 축은 어제 실적을 낸 시스코가 맡았습니다. 수익성 둔화에 놀란 투자자들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매물도 동반으로 쏟아내면서 정규장에선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실적은 우린 시스코랑 달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데이터 센터용 스위치와 라우터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스코의 하락은 아리스타에도 직격탄이었지만 아리스타는 마치 시스코 대신 빅테크 수요를 흡수한 듯 2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 0.75달러의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영업마진도 62%대로 높았죠. 여기서도 핵심은 가이던스로 다음 분기 매출 전망 26억 달러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AI 네트워킹 수요가 시스코보다 아리스타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아리스타를 AI 네트워킹 리더로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시스코 대비 프리미엄 밸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주가는 한때 20%까지 상승하다 15%대 급등세를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입니다.
거래 수수료와 스테이킹, 구독이나 서비스와 같은 커스터디 매출이 6대 4 비율로 가상자산 시장과 운명 공동체나 마찬가지인 기업이죠. 사실 코인베이스 실적은 최악이었습니다. 매출 20% 감소, 대규모 순손실 전환이라는 처참한 성적표였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시외 1에서 2%대 강세입니다. 설마 이번 분기보다 더 나쁘겠어? 하는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37% 하락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량 감소나 평가 손실 등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보유 현금으로 3,90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은 시장 회복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으로 읽혔고요.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대부분 자산 운용사가 코인베이스를 수탁 파트너로 지정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대부분 자산 운용사가 코인베이스를 수탁 파트너로 지정한 만큼 향후 수탁 수수료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AI 수요에 환호하는 사이 AI발 공포 매도는 쓰나미처럼 섹터들을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주에서 금융주, 이제는 부동산 서비스 관련주까지 급락세가 포착됐던 간밤이었는데요. 이들 섹터의 공통점은 AI가 대체 가능한 고비용 인력, 고비용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간밤의 하락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시장 내 거대 중개인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됐습니다. 이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이라 하면 명실상부 CBRE가 꼽히죠. 부동산 경기를 이야기할 때 CBRE의 실적을 가장 먼저 볼 만큼 이 섹터의 대변인격인 기업입니다. CBRE의 주가는 8% 넘게 급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2위 포지션을 다투는 존스랑 라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관리했던 전통적인 명가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의 주가도 한때 10%대 급락했습니다. 이들 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인력 기반의 전문성, 쌓여온 노하우를 무기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들 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당장 AI가 모두 대체하긴 어렵다며 공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노이즈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공매도의 전설을 썼던 마이클 버리, 또 한 번 팔란티어를 저격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실상 컨설팅 회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업무 프로세스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팔란티어의 AIP,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는 구글 등 거대 기업의 AI 모델에 껍데기만 씌운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 역시 회계장부 꾸미기로 포장돼 적정 주가는 46달러 수준이라고 혹평했죠. 하지만 월가의 의견은 다른데요.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 버리의 주장엔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논거가 없다면서 규모의 성장과 성장의 속도가 폭발적이며 실제 고객의 핵심 시스템으로부터 AI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드문 기업이라는 거죠. 다만 주가가 비싸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중립의 투자 의견, 목표가는 18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벳의 센츄리 본드, 100년 회사채 발행이 AI 과열의 증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윈드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CEO는 신용 스프레드가 타이트하고 업계 내 승자와 패자가 온전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이 AI 과열 시그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4분기 포트폴리오 조정 당시 테슬라 비중을 줄이고 구글 투자를 늘렸으니까요. AI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설계도를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낭보가 들려온 곳은 루마니아로 루마니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 뉴클리어 일렉트리카가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을 도입해 SMR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을 공식 승인한 건데요. 6개의 SMR 모듈로 구성된 총 462메가와트 규모 차세대 원전 단지가 루마니아에 들어서는 한편 SMR 상용화의 중요 이정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뿐만 아니라 미 에너지부 자금 지원을 받아 오크리지 연구소와 AI를 적용해 핵 연료 최적화 연구에도 돌입하는데요. 이는 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핵 연료비를 줄이는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간밤 뉴스케일 파워 주가는 10%대 낙폭을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선 SMR 특별법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관련 산업군도 지켜보시죠. WTI 원유 선물이 2.8% 하락한 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38원대, 금 선물 가격은 3%, 은 선물 가격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